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형법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제 이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실제로 집행을 해야 비로소 현실적인 형벌이 됩니다. 형법은 형의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방법만 규정하고 현의 집행 절차 등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및 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범죄에 대하여서는 군사법원법과 군행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하고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후에 집행합니다.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명령에 의합니다.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교도관, 집달관입니다. 옛날에 교수형이 있을 때 목을 치는 사람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망난이라고 했답니다. 군사법원상의 형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가 지휘하고 사형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합니다. 경미한 우발적인 초범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행형의 목적상 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판결받으면 유예했던 형은 다시 선고합니다. 선고 유예의 요건은 형법 59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형의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형법 62조의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3년이 지나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이것이 선고유예와 다르죠. 반대로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가석방은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형기 만료 전이라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기 중 제4회화의 길을 터줌으로써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죠. 가석방된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석방 기간 동안 보관찰을 받게 됩니다. 가석방 기간, 즉 무기징역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 이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와 같이 가석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당시 남은 기간의 형을 집행합니다. 가석방의 요건은 형법 72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형벌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복기해 볼까요?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자에게 관한 법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종류는 사형과 신체형인 징역, 금고, 구류 등이 있고요. 명예형인 상실 자격정지 등이 있으며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등이 있습니다. 형벌은 국가만이 과할 수 있고 법률에 의해 미리 정해져야 하고 그 대상은 행위자여야 하며 법익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응보와 교육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형의 감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법률상과 재판상 감경이 모두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형의 가중은 법률상 가중만 인정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제도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군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공부하겠습니다. 군형법 2조에 용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1조는 군형법의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해 볼까요? 군인과 준군인에게 군형법은 적용됩니다. 민간인이나 외국인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군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이라 대한민국 밖의 우리 군인 등에도 적용합니다. 상관이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명령 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합니다. 그러면 육해 공군 사이의 상하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사병상 상하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군의 경우 장교에 한하여 상하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형법은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둘 다 인정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군 사회의 민주화 추세에 맞춰서 이 관련 법에서 상하 관계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휘관이란 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과 함선 부대의 장 또는 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휘관이란 부대에서 지휘를 하는 사람으로서 법이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은 지휘관의 임무 수행을 보호해주고 반대로 책임도 가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육상 부대의 지휘관을 중대장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현 사회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부대 전투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대장, 분대장의 까지 이 지휘관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입법론상 재고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해공군에는 그런 계급상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 초병이란 경계를 고유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의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합니다. 경계가 고유한 임무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배치된 자라는 것입니다. 계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중에 배치된 사람뿐만 아니고 레이더 기지에 배치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부대란 군대, 군의 기관 및 학교, 전시 또는 사변 시에 이에 준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군대는 국토방위 임무를 가지고 특수 조직과 편제하에 무장된 군인의 집합체, 즉 육군, 해군, 공군, 카투사 등을 말합니다. 군의 기관은 군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 즉 국방부 장관, 병무청, 군교도소 등을 말합니다. 군의 기관에는 그 보조기관을 포함하는데 일체의 군의 공적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의 학교는 군의 교육기관, 즉 국방대학원, 각군 사관학교 등을 말합니다. 전시 또는 사변시의 특설기관이라면 계엄사무소 등을 말하죠. 부대 구성원은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나 병무청 등에는 민간 공무원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적전이란 한자어죠. 적의 앞이란 뜻이죠. 앞전자의 적전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 방어의 전투 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이것은 시간적 개념이고 적의 습격을 적과 대치해서 경계하는 상태, 이것은 공간적 개념이죠. 적전의 범죄는 중과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전투지역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죠. 휴전 중에도 적이 있는 것이고 ICBM 사수 등이 휴전 중에도 적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전투가 비정규전이 지금 다양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와 전투지역이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론상 적전에서의 법정형 가중은 없애고 적전을 전술 개념으로 환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것이 교재의 입장입니다.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전시의 시작은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가 전쟁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대국이 전쟁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대응 조치를 해야 시작하는 것이죠. 군영법상으로. 전쟁의 종료는 휴전협정 체결시라고 되어 있는데, 휴전협정 이외에도 직접 강화나 항복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적대행위 종료시 등으로 법규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사변이란 전쟁에 준하는 동난 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합니다. 즉 전시에 해당되지 않는 일체의 무력 행사에 의한 비상사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상 1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